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종합을 해서 아까 이제 그 비용과 편익을 이제 각각 추정을 했다면 이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비용 편익 분석을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경제성 분석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분석 기준은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내용이고 또 다른 그 강의에서도 이런 내용들은 많이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편익 비용 비율, BC 레이시오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렇게 보는 방법이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고, BC 레이쇼가 뭐 1보다 크냐, 적으냐, 뭐 아니면 조직에서 정한 어떤 허들 레이트보다 얼마나 크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경제성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순현재 가치, 이 미래에 발생하는 어떤 현금의 흐름, 현재 가치로의 어떤 흐름을 이제 각 베네핏과 코스트를 보고 그거를 비교해서 순수한 그런 현재 가치를 보는 게 NPV 방법이고요. 내부 수익률은 이제 인터널 레이트 오브 리턴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미래에 발생하는 그런 그 베네핏하고 현재 가치로 다 환산한 그 베네핏과 또 비용을 이제 갖게 해주는 그 수익률, 내부 수익률, 그 할인율이죠. 할인율을 계산하고 그 할인율이 사회적인 할인율, 다시 말하면 이제 이자율하고 비교해서 크냐 적으냐에 따라서 만약에 할인율이 더 크다 그러면 내부 수익률이 크다 그러면 사회적 할인율보다 그러면 이제 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BC 레이시오, NPV, IRR 이런 방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장단점을 비교했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께서 다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특히 이제 하나 예를 들어보면 기존 시스템을 이제 개선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 비용 편익 비율을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데 이럴 때 보면 이제 기존 시스템을 이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개선하는 쪽이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 보면 do nothing 같은 경우는 이제 유지 보수 비용, 또 대규모 투자 비용이 이제 주기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고, 또 대규모 투자로 인한 또 유지 보수 비용이 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고, 편익은 이제 아무것도 없겠죠. 추가적인 편익은. 기존 시스템을 개편한다면 당연히 이제 그 개편에 들어가는 유지 보수 비용, 또 대규모 투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하지만 새로운 기능으로 인해서 또 새롭게 편익이 생길 수가 있죠. 새로운 서비스 제공한다든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비교할 때 as is와 to be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do nothing 같은 경우는 이제 베네핏이 뭐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 B22, 그러니까 새롭게 요거하고 이제 요거는 C 요거하고 요거를 뺀 나머지. 요게 이제 as is가 되겠고, 요거는 이제 기존에서 개편하는 경우가 되겠죠. 개편할 때는 이제 그 당연히 이제 비용, 개발 유지 보수비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분모로 들어가고, 이건 베네핏이죠. 베네핏은 이 새롭게 개발을 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편익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이제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하나의 편익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존 시스템 개편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BC 레이시오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어떤 게 더 크냐를 봐서 이제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거를 이제 결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제성 분석을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뭐 고려해야 될 사항이 이제 어떤 전제 조건, 분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분석 기간을 어느 정도 할 거냐 하는 거. 분석 기간을 어느 기간 동안 할 거냐에 따라서 경제성 분석의 어떤 값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분석 기간을 결정할 때는 첫 번째 기준으로는 이제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 내구 연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는 거는 이제 뭐 당연한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기구축한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될 때까지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은 이제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분석 기간을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 이제 두 가지 방법을 결합해서 전체 전면 교체 주기를 결합해서 분석 기간을 결정하는. 그 분석 기간의 결정이 이제 아까 얘기한 BC 레이시오라든가 뭐 NPV, IRR 계산할 때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요 분석 기간을 결정할 때 이렇게 잘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견도 물어보고 또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다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습 기간. 이제 새롭게 구축한다 그러면 그것들이 이제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이라 그러면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학습 기간이 필요한데 그 학습 기간이 과연 어느 정도 될 건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서 적당한 학습 곡선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역시 아까 분석 기간하고 같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민감도 분석, 특히 이제 NPV라든가 IRR을 구할 때 이제 할인율 이런 것들을 많이 계산을 넣는데 할인율이 이제 시장에 이제 어떤 시장에서 통는 기본 이자율 같은 것들이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변했을 때 어떤 예를 들어서 할인율이 뭐 1% 변했을 때 0.5% 변했을 때 얼마만큼 그 편익이나 비용이 변화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민감도 분석을 해야 되겠죠. 네. 예. 이 정도까지 이제 그 경제성 분석을 하고 다음에는 이제 정책적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책적 분석은 이제 무엇을 보느냐인데요. 이 크게 이제 중분류, 세부 평가 항목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정책적 분석에서는 이제 지역 균형 발전, 그다음에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사업 추진상의 위험 요인, 그다음에 사업 특수 평가 항목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고요. 각각의 이제 세부 평가 항목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와 사업의 특징이 그렇게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영향을 주는 거는 별로 없어서 뭐 필요하다면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무슨 물리적인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뭔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크게 뭐 그래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겠다 하고요. 특히 이제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하고 사업 추진상의 위험 요인은 상당히 정책적 분석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 계획 및 정책의 일치성, 사업 추진 의지 및 선호도, 사업의 준비 정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고요. 그 외에도 물론 뭐 포함될 수는 있겠습니다. 또 이제 사업 추진상의 위험 요인이 이제 역시 뭐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건데 과연 재원 조달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이제 기존 어떤 정보화 사업하고 중복되는 게 없느냐 이런 거. 그러니까 똑같은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도 뭐 간혹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고 환경성은 뭐 그닥 그렇게 정보 시스템에 의해서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이제 고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필요한 선택 항목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지역 균형 발전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부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블록체인 사업을 하겠다. 이런 특정 이제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정보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항목을 이제 반영할 수가 있겠죠.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을 이제 항목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이것도 나름 뭔가 어떤 뭐 아무래도 이제 국가 정보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뭐 평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이런 개인정보 관련된 이해관계, 선호도 이런 것들도 역시 또 중요한 이슈니까 이런 것들이 고려 대상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위험, 사업 추진상의 위험 요인인데요. 지원 조달 가능성.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누가 하느냐, 정부 주체가 하느냐, 지방자치단체가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라든가 지원 부담 능력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나름 잘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아까 얘기했던 환경성은 뭐 그닥 뭐 그렇습니다. 뭐 물리적인 기반을 건설할 경우에는 이제 환경성을 검토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복성은 이제 기술의 중복성이 아닌 정보의 중복성 위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게 이제 정부의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의 중복성도 검토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Government Enterprise Architecture,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ITA라고 해서 정보기술 아키텍처라기도 하고, 뭐 외국에서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라고 하는데, 이런 데서 이제 시스템의 중복성을 검토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큰 그림을 놓고 이 아키텍처 속에서 과연 중복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파악해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수 평가 항목은 이제 주로 이제 외부 효과를 평가하는 건데요. 외부 효과라고 하면 이게 이제 사업 추진자에 의해서 통대되지 않는 효과로서 긍정적인 수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균형적인 관점에서 이제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직접적인 효과도 있지만 간접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훨씬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외부 효과를 반영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아까 크게 세 가지, 기술성 평가, 경제성 평가, 정책적인 분석,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사업을 수행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 단성 조사의 어떤 계층 구조를 보면 이렇게 기술성, 경제성, 정책적 분석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기술성은 이제 업무 요구 부합성, 적용 기술의 적정성, 구현 운영의 가능성, 크게 세 가지 측면이 있겠고요. 정책적 분석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앞에서 뭐 다른 것도 있지만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정책 일관성, 추진 의지에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또 사업 추진상의 위험 요인으로서 재원 조달 가능성, 환경성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사업을 추진할 때에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대안 중에서 가장 뭐 제일 좋은 대안, 경제성 분석 또 괜찮고, 기술성 분석 또 정책 분석 관점에서 제일 좋은 대안하고, 그거를 이제 그거하고 그다음에 기존 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하고 사업을 최선의 대안을 이제 고려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하고 이제 비교해서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게 바로 이제 종합평가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때 이제 그 AHP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 쌍대비교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차원의 두 가지 AH 분석을 하는데 이제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얘기한 재원 조달 가능성이라든가 환경성에 대한 평점은 이제 그 최대 점수 1점으로 주는 걸로 해서, 만약에 두 이슈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면 이건 사업 촉진 요인이 아니라 어떤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요인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그냥 최대 점수 1점만 주는 걸로 그렇게 H 분석에서는 하고요. 또 표준 점수라는 이슈가 있는데요. 어떤 그 사업 간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표준 점수라는 이슈를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성 분석하고 지역 낙후도 지수에 대한 표준 점수 전환식을 추정해서 이제 평점에 적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특히 또 그 BC 레이쇼를 구하는 데 있어서 연구자에 따라서 동일한 BC 레이쇼인데도 불구하고 상이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또한 표준 점수 점수를 이제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H 분석에서 또 이게 이제 어떤 두 대안을 선택할
할 때, 이제 특히 그 응답을 하는 그 사람의 어떤 일관성이 낮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관성이 낮은 응답자에게 그 비일관성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이제 다시 한번 피드백을 통해서 제공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피드백 과정이 상당히 AHP 분석에서의 어떤 정확성,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집단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룹 역학, 그룹 다이나믹스 관리 기법 같은 것들을 활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집단에서 어떤 이제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잘 관리할 필요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룹 띵킹 같은 거 있잖아요. 한 사람이 목소리 큰 사람이 그 어떤 의사결정을 몰아가는 그런 현상들은 가급적 배제를 시키고,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효과는 극대화시키고 서로 이렇게 의견 교환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는 극대화시키고 아까 얘기한 그룹싱크라는 그런 목소리 큰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부정적인 폐해는 극소화시키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그 AHP 분석의 어떤 일관성 또 정확성을 높이는 방식 이런 것들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공감 또 협상 투표 이런 방식들을 잘 사용해서 이제 이런 피드백을 좀 더 원활하게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정보화 사업의 그 비용 편익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면 비용 추정 측면에서 보면 이제 특히 기능 점수, 펑션 포인트 같은 것들이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또 기능 점수 단가에 대한 현실성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유지보수 비율이라든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구매 견적을 통한 시장 가격 확인해서 이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다. 또 단합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잘 고려를 해서 해야 될 거고, 또 사회적 비용, 아까 CVM이 이제 그런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만약에 과연 이게 얼마나 정확하게 이 CVM 방식을 이제 적용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편익 추정을 하는 경우에서도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정보화 효과 중에 이제 경제적 편익을 구분하는 그러니까 모든 정보화 효과를 다 경제적 편익에 반영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쉽지 않은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술적 분석하고 경제적 분석하고의 어떤 연계 문제 이런 것들은 또 역시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경제성 분석에서 이제 하나의 어떤 업무 요구사항에 대한 그 구현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다양한 정보 기술을 통해서 이제 구현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대안 설정을 어디까지 할 거냐 하는 것들이 범위 설정하는 문제가 또 쉽지 않은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정보화 사업을 비용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 또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지침을 통해서도 해야 되지만 또 이런 관련된 전문가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이런 전문가를 통한 그런 예비 타당성 조사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는 것도 또 좋은 대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그 정보화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가지고 조금 이제 1시간 넘게 강의를 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만약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기 이제 연락처가 있으니까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응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